연준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금융당국이 은행발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든 예금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장기 요양병원과 보건시설에서 향균제 내성까지 보이는 곰팡이균, 칸디다 속 진균이 급속 확산 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여 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더 적극적인 차량 도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유치원 교사가 김치가 포함된 점심 도시락을 싸온 유치원생의 부모에게 항의 전화를 걸고 역겹다며 부적절한 도시락을 싸지 말라고 한 사실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준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FOMC를 앞두고 많은 전망이 난무하면서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시장을 짓누르는 악재가 됐을 정도인데 내일이면 이런 불확실성도 사라집니다. 연준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내일 오후에는 이번 FOMC를 마치고 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하고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금리 정책에 대해 설명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FOMC에서 연준이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할 거란 전망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 어제 기준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연방기금 금리의 선물은 3월 FOMC에서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을 72.3%로 반영했습니다. 동결 확률은 27.7%입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자 금리 동결 확률이 48%까지 치솟았었지만 미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그 가능성은 크게 줄었습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일부 인플레이션 지표의 경우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며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하자 금리 선물은 3월 FOMC에서 0.5%포인트의 금리 인상 확률을 50%까지 반영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FOMC를 앞두고 실로 많은 전망이 난무하지만 현재까지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0.25%포인트 금리 인상입니다. 최근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연준의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연준이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금융 위기와도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달에만 은행 3곳이 무너지면서 중견은행들은 더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발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든 예금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재무부 당국자들이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지급보장 대상을 모든 예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업계가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요청해온 사안입니다. 현재 제도 하에선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계좌당 25만 달러. 하지만 FDIC는 파산 사태를 맞은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네처 은행에 대해선 이 한도를 넘는 예금도 전액 지급 보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재무부 당국자들은 FDIC가 일시적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도 한도를 넘겨 예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무부의 긴급조치 권한을 발동해 외환안정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 만들어진 외환안정기금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화를 사고 파는 데 쓰이는 자금인데 최근에는 연방준비제도에 의해 긴급대출기간의 보증에 활용된 바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지금 당장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변인실의 마이클 기쿠카와는 지역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규제기관들이 지난 주말 적절한 대응을 했기에 전국의 모든 지역은행에서 예금이 안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막후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백악관도 은행 위기를 우려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습니다. 지급 보증을 받지 못한 예금자들이 불안감에 은행에서 돈을 대량 인출하는 뱅크런에 이번 달에만 은행 3곳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중견은행들은 더욱 폭넓은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 당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앞두고 뉴욕시의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항의 시위를 부추기면서 16 국회의사당 폭동이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어제 뉴욕타임즈는 12명 이상의 경찰청 고위 관계자와 뉴욕시장의 공공안전보좌관 2명이 회의를 열고 시위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보안과 직원 배치 및 비상 계획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루스 소셜에 바이든 대통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미국을 구해야 한다, 시위하라고 지지자들을 부추겼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맨하튼 지방검찰청의 엘빈 브래그 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부터 각종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브래그 검사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소셜미디어에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극우 인플루언서인 잭 포소비에크는 금융 시스템에 해를 끼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은행에서 돈을 한꺼번에 인출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움직임이 2021년 1월 6일 발생한 국회의사당 폭동과 같은 사태로 비화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고 이번 주 내로 기소될 거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상 최초의 형사사건이 됩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기소되더라도 2024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장기 요양병원과 보건시설에서 항균제 내성까지 보이는 곰팡이균 칸디다 속 진균이 급속 확산 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칸디다균은 혈류와 심장, 뇌 등의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칸디다균 감염이 2019년 476건에서 2021년 1471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증상을 보이지 않는 칸디다균 보균자도 1,077명에서 4,040명으로 늘었다며 그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칸디다균이 처음 발견된 것은 2016년으로 당국은 이 균이 다양한 항진균제의 내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계 보건에 심각한 위험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칸디다균 치료의 첫 번째로 사용되는 항진균제인 에키노칸딘의 내성이 있는 칸디다균은 아직 미국 내에서는 드물지만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칸디다균은 면역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위험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요양 환자나 화학요법을 받는 암 환자 등 의학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고 혈류 감염을 일으킨 입원 환자는 30에서 70%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CDC 전문가들은 칸디다균은 물건 표면에 남아있다가 환자 간의 접촉이나 물건 접촉 등을 통해 확산되고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며 강력한 감염 통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표면에서 오래 남아있을 수 있고 보건시설에서 널리 사용되는 소독제 중 일부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병원을 철저히 소독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DC는 칸디다균 감염이 대부분 인공호흡기 사용이 많은 장기 급성치료병원과 전문 간호시설에서 발생했다며 감염 검사에 특수장비가 필요하고 검사가 전국에서 고르게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감염은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최초로 유출됐을 잠재적인 가능성을 또 거론했습니다. 또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한 코로나19 기원법에 서명하고 정보기관에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초로 유출됐을 잠재적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한 이른바 코로나19 기원법에 서명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의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정보기관에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을 지시했고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우리는 미래 팬데믹을 더 잘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 기원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의 잠재적 연결을 포함해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한 모든 기밀 정보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 법안을 시행하는데 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의 기밀을 해제하고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상원에 이어 하원은 지난 10일 중국을 겨냥한 코로나19 기원법을 만장일치로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시행 90일 이내에 우한 연구소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잠재적 연결성과 관련한 모든 정보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미 에너지부는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방수사국에 이어 에너지부도 우한 연구소 기원설 입장을 밝히면서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것이 이번 법안의 통과 배경으로 보입니다. 20여 개 주의 정부 법무장관들이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더 적극적인 차량 도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대와 기아차가 내놓은 도난 방지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위스콘신주와 일리노이주를 비롯한 22개 주 및 워싱턴 DC 등 23곳의 법무장관은 어제 현대차와 기아에 공식 서한을 보내고 그동안 두 회사가 차량 도난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실행에 속도를 내라고 요구하고 소프트웨어 지원이 불가능한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이를 대체할 보호 수단을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께부터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승용차를 훔치는 범죄 놀이가 유행했고 특히 현대차와 기아 차량 중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차들이 주요 타깃이 됐습니다. 엔진 이모빌라이저는 자동차 키 손잡이 등에 특수 암호가 내장된 칩을 넣은 것으로 암호와 동일한 코드를 가진 신호가 잡히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절도범들은 이 기능이 없는 2021년 11월 이전 현대차, 기아 차종을 골라 훔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2월 교통당국에 도난방지 대책을 보고했지만 23개 주 법무부에서는 이런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은 지난 7일 현대차와 기아가 도난방지 기술이 결여된 차량을 판매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고 공적 불법 방해를 저질렀는지 따지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유치원 교사가 김치가 포함된 점심 도시락을 싸온 유치원생의 부모에게 항의 전화를 걸고 역겹다며 부적절한 도시락을 싸지 말라고 한 사실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넥스트샤크에 따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내가 나쁜 놈인가요?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올린 당사자는 5세 유아의 어머니이자 한국인으로 추정됩니다. 이 글에서 한국인 어머니는 아들의 점심 도시락으로 김치와 치즈를 곁들인 스팸 도시락을 쌌다고 적었고 이후 방과 후 유치원 교사에게 아들의 점심 도시락으로 인해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는 자녀의 도시락에 대해 역겹다고 말하고 그녀에게 김치가 포함된 도시락을 싸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다른 학생들의 식사에 방해가 되고 불쾌한 냄새가 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사의 갑작스러운 전화에 한국인 어머니는 무례하고 짜증난 어조의 말투였다며 역겹고 부적절한 도시락을 싸지 말라고 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 전까지는 해당 교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좋아하는 아들의 식습관에 맞춰 도시락을 싸준 것이라며 아들의 식습관을 바꿀 수는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그녀의 답변에 대해 교사는 아예 아이의 점심을 더 이상 싸우지 말라고 말하면서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어머니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글은 2만 2천 개가 넘는 추천을 받고 5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교사가 인종차별주의자라며 비난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연방 이민당국의 범법 이민자 단속이 다시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열흘간의 집중 단속으로 220명이 체포됐습니다. 3월 들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전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추방 대상에 올라와 있는 이민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펼쳤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IC는 총 220명을 체포했습니다.
ICE 산하 단속 추방 전단팀이 벌인 이번 집중 단속은 시카고와 마이애미, LA 등 전국 각지에서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실시됐습니다. ICE에 따르면 이번에 체포된 이민자들은 가정폭력과 성범죄, 강절도와 불법 무기 소지, 마약 밀매 등 강력범죄는 물론 음주운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법 이민자들입니다. 여기에는 범죄 혐의로 재판에서 형이 확정돼 추방 대상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이민자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작전을 통해 체포된 범법 이민자들은 멕시코 등 중남미 출신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단속 추방 전담팀은 2022 회계연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총 46,396명을 체포했고 이 가운데 21,531명이 폭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8,164명은 성범죄 전력이, 5,554명은 불법 무기 관련 범죄, 그리고 1,501명은 살인 관련 범죄, 1,114명은 납치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ICE에 따르면 범법 이민자 및 추방 대상자 단속 작전을 전담하는 단속 추방 전담팀에는 전국에서 7,700명 이상의 요원들이 소속돼 있고 전국 25개 지부와 208개 지서 그리고 30곳의 해외 오피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리얼 ID 운전면허증 신청 예약이 한층 간편해졌습니다. 차량국이 매일 2,500건 이상의 신청 예약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이 매일 2,500건 이상의 리얼 ID 운전면허증 신청 예약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 전역의 차량국 면허센터에서 리얼 ID 발급 신청 예약이 전보다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실제로 어제 오후 3시 기준 주 차량국의 민원 예약 시스템에 따르면 기존 운전면허증을 리얼 ID 운전면허증으로 갱신하는 민원 예약의 경우는 사흘 뒤인 23일부터 가능합니다. 해당 날짜에 방문이 가능한 차량국 면허센터는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카운티에 있는 로드아이 센터를 포함해 주 전체 24곳에 달합니다. 다만 기존 면허증이 없는 리얼 ID 신규 발급의 경우는 대다수 차량국 면허센터에서 예약 가능한 날짜가 4월에서 5월로 나타났습니다. 리얼 ID는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기준에 맞춰 새롭게 발급한 운전면허증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당초 2023년 5월부터 리얼 ID법을 시행하려 했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2년 뒤인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리얼 ID법이 시행되면 공항이나 연방정부의 관공서 출입 시 리얼 ID 또는 여권, 연방정부가 공인하는 대체 신분증 등으로만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하루 동안 전철역 개찰구를 통과한 승객 수는 394만 6,310명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3월 12일 뉴욕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하기 전 일일 전철 승객 수가 410만 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은 탑승객 수입니다. 앞서 팬데믹 이후 최다 일일 전철 탑승객 수는 지난해 12월 8일 기록한 393만 1,499명입니다. 뉴욕시 전철 버스의 터치형 요금 지불 시스템인 옴니 이용 횟수 역시 163만 8천 회로 직전 최고치인 161만 회를 넘었습니다. 버스 이용 시 사용 횟수까지 합치면 사상 최초로 하루 2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지난 17일부터 그동안 요양원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규정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주내 모든 요양원 방문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같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없이도 가족이나 친지, 친구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증상 관련 설문지 작성이나 대면 인터뷰, 체온 측정 등은 요구되고 요양원은 이에 대한 안내문을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뉴욕시 의회는 지난 16일 뉴욕 시내 공사립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NYC 페리의 요금을 현행 $4에서 $1 35센트로 할인해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에릭 애담스 시장의 서명 절차를 밟으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만다 파리아스 시의원은 고교생의 대중교통 접근성 확대 및 교통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 조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찰스 슈머 연방 상원의원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자담배, 엘프바 판매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슈머 의원은 지난 19일 틱톡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유행 중인 엘프바의 사용이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줄과 마찬가지로 미국 내 시장 판매가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엘프바는 지난 2018년 중국 선전시에서 설립된 세토피아사의 폐쇄형 전자담배 브랜드로 지난 2022년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는 폐쇄형 전자담배 부문 매출 1위를 달성하는 등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지만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밤 늦게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도 흐리고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